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중에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일까요? 아마 소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8명 중에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가족이라든가 친야, 핵심 관계자들하고 연루설이 있습니다. 민주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8명인데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마은혁 씨,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지요. 이 마은혁 씨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요. 정말 이 사람 임명되면 안 되는데요. 지금 헌재에서는 그 최상목 대행한테 임명하라고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데 이 최상목 대행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들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법연구회라든가 뭐 인권연구회 이런 것들이 지금 좌편향이 강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 데일리에 의하면은요, 헌법재판관 중에 문영배 씨는 진주 지원장 할 때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민은 공주시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했고, 조한창 씨는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고, 부장판사 시절에요.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8명 중에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연수도 가고 말이죠. 또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설이 부각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입니다. 이 문 대행은요, 이재명 대표와 사법시험 28회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도에 이재명 대표 어머니 모친상에도 뭐 갔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문 대행은 간 적도 없고 조의금 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영배 씨는 트위터에 과거에 올렸던 글을 다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올렸던 글 다 지웠어요. 그 문영배 씨의 그 사상과 이념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다 삭제한 거 아니에요.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문 대행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언제? 2010년 가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7명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를 여행을 갔다 왔지요. 그리고 여행기도 기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부정선거 온상으로 주목한
A웹, 그러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이 수원 건성구의 중국인들 그 합숙소에 A웹 서울센터라고 있었대요. 그걸 간판을 없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차례나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 부정선거 내용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정계선 씨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지원장 했던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이 두 사람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8명이 부정선거 있어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어떻게 부정선거 했는가 알려드릴 겁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2020년 4.15 선거할 때요, 부정선거로 126건인가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다 기각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시절에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접도 받고 도장도 줬을 거 아니야. 직접 안 찍고 사무국장한테 다 주고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한 패거리란 얘기지.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었다는 겁니다. 에? 대한민국은요, 판검사들이 다 망친 거야. 에? 특히 부정선거는 판사들이 다 망친 거라고. 그리고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22대 선거하고요, 검찰에 엄청나게 고소고발했는데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할 때부터 부정선거 있다는 거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부정선거만은 밝혀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국가 세력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도요, 23일 날 헌재에 나와서 탄핵심판 제4차 변론할 때 부정선거 관련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헌군을 투입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월 3일 날 연수원에 외국인들이 집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가지고 압송해서 일본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또 일본에서 일부는 미국으로 압송을 했는데, 이런 기사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기사를 내는데 미국, 일본, 중국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게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다.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에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뿐 아니라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명단 제출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는 기피하거나 회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누굽니까? 이미선 재판관인가요? 이미선 재판관을 회피 신청한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 이미선 그 누굽니까? 재판관 친동생이 누구예요? 이상희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미선 친동생. 그자는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선 여동생 이상희, 그리고 이상희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전 부장판사 출신인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YK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지. 여러분, 권순일 대법관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어요. 50억 클럽이잖아. 50억 클럽. 돈에 환장한 친구들 말이야. 이들이 대법관이라고 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이게? 이 판사들이 다 이 나라를 망쳐먹은 거야. 권순일 같은 작자가 말이야.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2020년도에 선거관리위원장 하지 않았나요? 이자들 다 이 문제가 있어.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쳐먹었다니까. 그리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요, 퇴직 이후에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 대유자산관리 고문직으로 재직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개업도 안 했어요. 등록 없이 무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돈거래 있는 거 아니야? 돈거래. 누구로부터?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문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원장이었던 전계선 씨, 이번 대법관 임명됐잖아요. 남편은 어디 근무하느냐? 변호사인데요.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김희수 씨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공동대표입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재단 공감에 근무하고 있는 정계선 남편 변호사가 누구냐? 황필규 변호사야.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계선이는 헌법재판관,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는 어디 근무하느냐? 뭡니까? 탄핵소추 대리인 공동대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 재단의 공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해충돌 방지에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바로 정계선이도 기피 신청하고 회피 신청해서 근데 그 당시 정계선이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지 않았나요? 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면 자매끼리 이런 명절에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윤석열이
탄핵 인용시켜라. 언니 인용시켜라 말이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그 전남대학교 이사장으로 있지요. 제가 한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요, 마은혁 재판관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마은혁 부장판사는 우리 법 그리고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와 인권법 연구회 누구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네 사람이야. 에? 이 종북 좌파 세력들. 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특정 성향인 연구에 4명이나 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은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고 또 4명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고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자,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은혁은요 진짜 이념 성향 문제로 이런 사람 임명하면 안 돼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하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 마 후보자는요 판사 임용 전에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의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이끌었던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마 후보자는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어요. 또한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좌익 이념과 정치적 성향 판결을 내린 것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도 있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되겠냐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임명하면 헌법재판관 9명인데 6명이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한다고. 자, 마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와 연관된 인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죠. 윤 대통령 탄핵도 탄핵이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 감사원장 탄핵안 등 9건 사건도 지금 헌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헌재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공직선거법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어요. 재판하는데. 지난해 11월 15일이니까 2심은 3개월이니까 2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2심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3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완행열차를 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탄핵시키려고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 헌재에서는 답을 내놓고 있는 거지. 하루빨리 망은혁을 임명해서 9명이 되면 6명으로 탄핵을 인용해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탄성시키면 자기들 어떤 권력도 유지되고 한자리 해먹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나라 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종북 세력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그래도 2030 젊은 세대들이 깨우쳐가지고 연일 외치고 있잖아요. Stop the steal. CCP 아웃. 중국 공산당 아웃 시키자 말이야.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요. 홍콩장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들이 일어날 겁니다. 불복할 겁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할 수 있어요.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헌법재판관들은 좌우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이번 신의 한 수였습니다. 비상계몽이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가?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정말 훗날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본인이 혁명한 거예요. 목숨 걸고 반국가 세력을 몰아치고 부정선거를 타파해야 되겠다. 진실 규명해야 되겠다. 여러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후보가 15명 나왔어요. 문재인 후보가 됐지요. 엄청난 부정선거 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정선거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다음 시간에는 홍준표 시장이 부정선거를 있다고 한다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아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소리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시장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부정선거가 2017년도에 이루어졌나 또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